자, 이중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길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좀 하라고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것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내가 기법 얘기를 조금만 하면서 오늘 영상 하나 줄 테니까 이번 연휴 때 명절 때 내가 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찍어준 거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지금 이 수익률 계속 이어져요. 아시겠죠? 대신 오늘은 내가 가급적이면은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이 기법 위주로 좀 얘기를 하되 내가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 테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새 한 게 되게 많아요. 이 어제 오늘 영상 말고 이 영상 말고 더 전 거, 하루 전 거 영상에 댓글을 보면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길 가서 꼭 찾아가세요, 여러분. 다른 걸 안 해도 1월 21일 야간 강연 방송 연휴 때 녹화라도 꼭 들어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제 1월 23일 거는 핵심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줬는데 이건 종목 추천 방송인데 어제 야간 방송은 23일 건 종목 추천, 21일 건 시황 및 섹터 추천. 그렇게 구분돼요, 여러분. 한번 진짜 나 믿고 한번 해봐.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종목 장세 4대 필수 기법 강좌로 내가 목차서부터 설명하면서 내가 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할인 이벤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진짜 깝깝해, 방송할 때. 자, 설 연휴 때 무료로 3일을 주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여러분들 그냥 공부가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명절이 끝난 다음에 회원가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냥 회원가입을 하면 어차피 명절 때 3일을 무료로 주니까 그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때를 활용해서 방송 내용 정리를 많이 읽으라고. 그러면 모든 게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세 가지 얘기한 거야. 할인 이벤트는 이번에는 연휴에 무료 연장을 주니까 공짜. 그래서 그때 회원가입을 해서 방송 내용 정리를 읽으라는 거고, 야간 방송 꼭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할 이 기법은 2월 10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이거 선착순으로 교재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프라인 할 때 그 구름대처럼 이거 보여줄게. 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막 했던 그런 내용들이 왜 가능했는지를 내 보여줄게요. 이게 어디에 있더라? 기법에 있나? 여기서 이제 이게 종목이 이게 준비가 안 된 거라는 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진첩에 있지. 사진첩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 보여?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여기가 600일걸? 여기가 600명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이 위가 다 해서 200명 들어가나?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2층이야, 이게 2층. 2층. 보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사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걸 갖고 얘기해 줄게요. 그냥 이 사람들 보여요? 이거 사학연금 회관 이거 채운 거요.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이거 무료 아니야. 근데 여기 이 사람들 보여요? 여기 이렇게 이 사람들 이게 줄 서서 따라다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줄줄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잖아. 근데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 유튜브가 이게 온라인이 이게 발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앉아서만 해도 되는 거거든. 저렇게 원래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법 얘기하면 되게 예민한 게 내가 기법팔이 하면서 내가 막 뭐라고 하잖아. 어떻게 보면 기법팔이 원조야, 내가. 이종복이가 지금으로부터 15년, 16년 전서부터 저런 식으로 오프라인 강의하고 막 사람들 막 따라댕기고 그게 부러워서 이제 나 따라하는 놈들이 요새 많지. 근데 나는 코로나 때 이후에는
외부 출입을 한 적이 없어요. 요까지 그냥 얘기할 테니까 왜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다니는지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내가 얘기해 줄게. 지금도 보면 대덕전자 날라가잖아. 근데 대덕전자보다 먼저 인탑스잖아. 인탑스. 보이죠? 자 보세요. 잠깐. 그래서 내가 지금 해주는 게 종목장사 4대 필수 기법이고 저거 알면 어떠한 시장에서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겁니다. 우선 숫자 먼저 보여주고 갈게요. 이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것은 이 주식을 추천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는지에 대한 이 계략적인 이 숫자에 대한 개념 잡으라고 이걸 보여준 거거든. 더 중요한 거는 추천 시점이 더 중요한 거야. 원래가 추천 시점에 왜 그 가격인지 이해가 돼요? 추천 시점에 왜 그 가격인지. 그럼 어떤 것은 흐를 때 저점 매수하라고 하는 게 있고 흐른 다음에 양봉 날 때 사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역배열로 흐르고 있을 때 주워 먹으라고 하는 게 있고 종목을 추천을 해도 그 추세와 패턴에 따라 당장 사라고 하는 게 있고 주워 먹으라고 하는 게 있고 관심 가지라고 하는 게 있고 종류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사자마자 먹는 법이라고 해서 그게 이 기법파리들은 돌파매매 해가지고서 이제 그 돌파매매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 원조가 7가지 패턴 매매 주추세 N 돌파 이탈 수렴 바닥 급락 구천 양봉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 보다 보면 주추세 N 돌파의 그 돌파가 돌파형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탈은 이탈형 매매 기법이라고 해갖고 이탈이라는 것은 손절매 기법인 거야. 돌파는 매수 기법이고 이탈은 손절매 기법이야. 근데 이탈을 해도 목표치가 작거나 그런 주식은 그 이탈 시점이 중기관점 투자자는 저점 분할 매수로 해야지 되는 위치가 되는 거야 또.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 종목은 그걸 7가지 패턴 매매로 구분해갖고 7가지 패턴 매매 실전 핵심 필살기라고 해갖고 주추세엔 돌파 이탈 수렴 바닥 급락 구천 양봉을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캔들 기법도 마찬가지. 장대양봉 급소 양음량 일양이육 종가올인 장대양봉 삼음봉 영망치 T 해갖고 그 각각의 캔들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이 목차의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하고 성공을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안 다음에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캔들거리량 이동평균선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목적이라든가 기본 마인드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추세분석 3요소 강의를 해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여러분들 매매 기법이 출중하고 훌륭하다 해도 그게 맞는 구간이 있고 안 맞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그게 맞으려면 주식시장이 급락장은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 판단도 최근에는 신고가형 주식도 잘 가지만은 역배열 급등주도 되게 잘 갑니다. 그래서 시장별 유행 패턴을 찾으라라고 하는 실전 기법 108이 있는 거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체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계가 없으니까 이 기법의 창시자인 이종복이가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알면 돼 하는 그거를 알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갖고 노를 정도가 될 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검색기에 넣어놓고 검색기 팔이 하는 애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검색기 팔이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놈들이라고 하는 거지. 요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보세요. 우선 목차 몇 가지만 얘기해줘 보면은 이게 목차인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가 작년 요맘때는 작년에는 이거 공지 올리자마자 2주도 안 돼서 400명이 차가지고 추가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 작년 이맘때는 종목들이 날라다녔잖아. 지수도 막 날아가는 장이었잖아. 그지? 2024년 1월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이 자람이나 이스트소프트 에이징랜드를 갖고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요거만 갖고 한번 해볼게. 지금부터 내가 최근에 추천했던 주식이든 아니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주식을 실시간으로 적용할 거야. 실시간으로 캔들 법칙과 그 다음에 거래량 법칙과 이동평균선 법칙을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지. 하나로 하면 바로 나오잖아. 실전기법 108 제7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걸 내가 지금 보여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유행 패턴. 시장별로 유행 패턴을 찾아라 라고 하는 실전기법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그냥 막 나오지. 그지?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적중률이 가능한 거. 그래서 그런 걸 배우라고 하는 거야. 자, 인탑스를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가만히 있다가 처음으로 얘기한 시점이 1월 2일입니다. 여기를 보면 주가가 위에서부터 쭈루루루 흘러내릴 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빠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반등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쭉쭉쭉쭉쭉쭉쭉 빠지다가 여기서는 이중바닥으로 주가가 거래량이 증가와 함께 60일선까지 돌파했죠. 이게 돌파 매매라고 하는 건데 요것은 역배열에서는 돌파 매매는 없어요. 돌파 매매는 오직 신고가형 정배열에서 쓰는 건데 역배열에서는 이 돌파형을 갖고 우리가 뭘 잡을 수가 있는 거냐면은 눌림목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주가가 빠질 때는 계속 주가가 이렇게 빠져 내려올 때 보면은 지지와 저항으로 지금은 지지와 저항으로 갈게. 저점이 깨지죠. 저점이 깨지니까 올라갈 때 그 저점에서 부딪히고 저점을 또 깨니까 올라갈 때 그 저점에서 부딪히고 저점을 또 깨니까 올라갈 때 거기서 부딪히고 이 장대 음봉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주가는 추가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장대 음봉이 나온 뒤에 이 하락 추세를 돌리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이쪽에서 쭉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 그 뒤에는 눌림목 매수라고 해갖고 이런 주식을 매수 추천을 할 때는 분할로 주워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다시 저점을 깨면서 주가가 다시 밀려 내려갔죠. 근데 여기서는 또다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시켜 주더니 그 뒤에는 이중바닥형 패턴으로 만들어지면서 21선을 갭으로 돌파함과 동시에 다시 그 이탈된 저점 라인까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38,000원대부터 주가가 쭉 빠지면서 하락 추세를 한번 돌리다가 올랐고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추세에서는 여기서 또 이쪽으로 빠져야 될 주식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돌아섰으니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탑스는 관심을 갖는 주식의 급소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주워 놓게 되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그 뒤에 주워 놓게 되니까 나중에 순환매가 나와서 급등을 하죠. 이게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는 거에 대표적인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주식은 최고점은 이렇게 되는 고점이 하나 나오는 거고 이 고점과 관계된 저점에서 같은 각도로 이렇게 금을 그면 원래 인탑스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 채널을 보이는 주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기서도 여기까지 밀릴 수 있었는데 안 빠진 거고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밀릴 수 있었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죠. 여기서도 원래는 이쪽까지 밀릴 수 있었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 추세선 언저리까지 안 나오고 그 위에서 계속 도는 걸 갖고 하나의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추세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또다시 하나를 더 그려내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락이 추세가 있었고 요렇게 하락 추세가 있는 이러한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렇게 빠졌죠. 점점 빠지는 폭 여기는 컸고 조금 더
적었고 조금 더 적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씩으로 빠지면서 여기서 돌고 튀는 요 시점에서 급소자리가 나온 거니까 이제 얘가 올라가면 기본 25,000에서 27,500 부근이 1차 저항, 그 다음에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3만 부근이 또 다른 저항이 눈에 확 보이죠. 이게 인탑스의 향후 추세 패턴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인탑스가 또 내일 이후로 이쪽으로 눌리면 이게 분할로 눌림목 저점 매수하는 종목이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25,000원에서 27,000원 언저리에 가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익절을 하거나 이쪽 어딘가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비중을 줄일까를 생각하는데 1, 2, 3, 4, 5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약간 눌려도 한 번 더 가면서 3자는 볼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버티면 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종목 하나로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러한 그림이, 이 종목은 이 그림이 1월 3일 날 이미 나오는 거라는 거죠. 보세요. 내가 보여줄게. 저게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이 올라왔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보여줄게. 1월 3일 날이에요. 1월 3일 날 인탑스라는 주식을 누가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25,000원에서 27,500원짜리를 단기, 그러면서 올해 3자가 넘어갈 주식이라고 1월 3일 날 이야기한 이게 지금 내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 자리를 찾아준 겁니다. 나는 이게 머릿속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종목장세 4대 필수기법으로 가능한 거라는 거지. 그러려면 캔들의 의미 알아야 되고 이평선의 의미 알아야 되고 거래량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실전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요거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뭐예요? 요거하고 가장 유사한 게 지금 보면 대덕이잖아. 그 대덕이는 또 다른겨. 인탑스하고 대덕이는 또 다른겨. 자 보세요 여러분. 대덕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존에 빠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계속 저점을 깨면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장대 음봉 다음에 장대 양봉으로 말아주고 60일선 언저리에서 눌리고 120일선 언저리에서 눌리려고 하는 요러면서 기존에는 계속 눌릴 때 60일선의 저항을 받고 눌릴 때 21선을 깨면서 기존에는 저점을 계속 깨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갔던 주식이 여기서는 저점을 깨지 않고 60일선을 뚫어버렸죠. 여기서부터 다시 대덕이가 이제 나 살아날 거야를 여기서 알려준 거야. 얘는 여기서 알려준 거야. 근데 대덕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알려줬으나 거래량이 이쪽에는 중간중간에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는 거래가 없죠. 요런 것은 세게 가는 게 아닌 거지. 이거는 가봤자 여기서 걸린다라고 보거나 다시 되밀릴 때 여기 지지력을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거래량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주가가 비리비리하고 비리비리하죠. 이렇게 봐봐. 다시 내려가지. 다시 내려올 때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그죠? 다시 내려올 때 저점을 안 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한 마디가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이제 늘잖아. 그러면 얘는 향후에 요렇게 하면은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지금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향후에 또 얘가 눌림목이 나오면 분할 매수하면서 관심 갖는 주식이 되는 게 대덕전자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대덕이도 고점과 고점을 그으면 얘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같은 가격으로 저점을 그으면 얘는 하락 트렌드를,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주식이 위가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은 각도로 추세를 이렇게 그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하락 밴드는 되게 컸던 주식인데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밴드가 짧다가 그 밴드를 넘어가니까 눌림목 매수하니까 튀고 N자형 목표치로 하면 여기까지 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대덕이는 이 각도대로 그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악의 구렁텅이.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대덕이는 여기 18,800원에서 19,000원짜리가 단기 고비가 되면서 저기서 거래가 실려버리면 결국은 2만원에서 22,000원대로 올라가는 추세상의 목표치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역배열해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고. 자, 이수 스페셜로 가볼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 주식도 이제 보시면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빠졌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여졌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마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 그것이 쌍봉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쌍봉으로 나왔을 때는 목표치가 중심축 목표치라는 게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목표치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 그림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통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거에 통으로 N자형 목표치가 다 찬 이 지점이, 아, 이수 스페셜은 지금 바닥을 다지는데? 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얘가 올라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점과 고점을 그으면 이런 추세가 있었고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이런 추세로다가 이 주가는 이 테두리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쪽으로 반등을 줄 때도 딱 거기까지는 딱 올려놨죠. 그러면서 호재가 터지면서 저항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기세면 나중에는 이 갭을 매꾸로 반드시 내려와요. 대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직전 고점인 45,000원대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하락 N자로 조정을 끝내고 20, 61을 누이면서 61선 언저리에서 부담을 갖고 있다가 재료와 함께 급등하는 패턴이 되는데, 이 주식은 이미 최근에 얘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벌써 여기서는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하락 N자형으로 빠진 뒤에 엄청난 거래가 수반되어 있었죠. 그죠? 왜 얘가 거래가 많이 들어오지? 하는 걸 여기서 캐치를 해야지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포인트는 여기서 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자, 이수 볼게요. 내가 실시간으로 이수 페타시스 12월 27일 날이잖아. 12월 27일 날 증자철회만 해도 35,000원대로 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거 봐봐. 이게 캔들거리는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치 매수 급소 빠지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가 한눈에 확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주식시장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볼까요? 주식시장이 아니야. 어떤 것든 마찬가지야. 자, LS1렉으로 가자. LS1렉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쭈르르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가다가 요렇게 밀리고 있었어. 그러면 정수로는 여기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목표치가 있는 주식이었던 거야. 그것이 곧바로 빠지면 급락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못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도 못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언저리까지는 빠져야지 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결국은 LS1렉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 정도 언저리로 빠져야 될 주식이 이 주식의 여기서의 운명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까지 빠져야 될 놈이 저기까지 빠지지 않고 여기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더니 밀릴 때 또 저점이 나오고 올라가더니 밀리면서 계속 뭐에 붙어 있습니까? 이게 241선 필살기라고 하는 거야. 주가가 깨지면 이쪽으로 밀려야 되는데 241선에 계속 지지력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61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요 보면.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린 이 밀린 폭의 기간만큼, 요 폭의 기간만큼 보세요 여러분. 요 폭의 기간만큼 이쪽으로도 그 기간이 얼추, 이 기간이 얼추 비슷해지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서 결국은 20일, 60일선을 결국은 누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급소 지점이 나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LS1렉은 이 위치가 급소 지점, 캔들거리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해서 봤을 때 급소 지점이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가 장대 양봉이 거래가 실리면서 나왔죠. 여기서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내가 문자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간 거 내가 보여줬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저 기법으로 어떠한 주식이든 추천해 주는 겁니다. 저 기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법을 알면 보세요. 내가 이 주식을 LS 일렉을 본격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한 시점은 12월 23일부터요. 확인됐죠? 분명히 LS 일렉을 예전에도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회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넣기 시작한 시점은 12월 23, 24, 26, 1월 8, 1월 9 해갖고 보세요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지점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우리는 말하고 이게 다르지 않죠? 기법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기법대로.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기법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냥 노다지 캐는 거 맞지? 그지? 나는 저 기법대로 해준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2차 전지를 하나를 얘기해 줄까? 아니면 하나조선을 얘기해 줄까? 2차 전지를 하나를 갖고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아차, 그래서 LS 일렉은 일단은 이제 여기가 직전 고점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직전 고점은 무조건 저항인 거야 여러분. 이 직전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아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지 말고 주봉을 보면 이게 눈에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봉을 보면. 이해가 돼요? 어쨌든 항상 직전 고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LS 일렉이 월봉을 갖고 분석을 하면 내가 이걸 월봉 분석을 해줘 볼게. 월봉 분석을. 여기는 예외입니다. 이거니까 야매야.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2, 여기가 3, 4니까 얘가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 5파 상승이 나오면서 이 5파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치 분석으로 가격 법칙으로 얘기를 하면 LS 일렉은 결국은 나중에야 이거 당장이 아니야 3자를 넘어갈 수 있는 주식으로 분석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LS 일렉은 기술적으로 이제 3자를 넘어가는 주식으로 분석이 되면서 얘가 만약에 슈팅이 걸려버릴 때는 얘가 슈팅이 걸려도 3자 정도의 감은 걸리겠다. 이게 슈팅의 목표치 잡기가 되는 거고 마디의 목표치로 얘기를 하면 LS 일렉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는 37만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LS 일렉은 지금이 23만 9천원짜리잖아요. 이건 당장이 아니야. 뭐 6개월 뒤든 1년 뒤든 2년 뒤든 5년 뒤든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의 장기 목표는 목표가를 산정하는 방식까지 내가 영상에 넣고 있는 거야 지금. 대신 절대 지금은 따라가면 안 돼. 단기적으로는 27만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번 챙겨야 되는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나중에 갈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면은 눈대중으로만 봐도 35에서 37만원이 거기까지가 아마 이 주식에는 마디가 남아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얘기한 거야 지금. 어떤 준비도 하지도 않고. 자 2차 전지로 갈게요. 왜 2차 전지가 늦고 왜 2차 전지가 빌빌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복이가 왜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에코프로라는 주식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2차 전지는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슈팅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래는 여기서부터는 기술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기술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피림은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다시 밀려버린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야매입니다. 여기가 세 번, 네 번, 오파 조정까지 가는 거야. 정수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중바닥으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슈팅이 걸린 거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직고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2차 전지는 여기가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기서 모든 조건이 기술적으로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서 실망매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약한 거야. 이게 2차 전지의 1차적인 기술적 분석의 특징인 거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건 꼬리가 길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기는 더 어려운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미 악의 구렁텅이도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바람만 부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들은 바람만 불으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잘 봐요. 아까 걔네들은 이평선을 누이고 이평선을 깔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 근데 이쪽 2차 전지는 이평선이 이렇게 늘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이렇게 1차적으로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은 이평선이 밑으로 늘어져야 되는데 위에 떠 있는 게 단점. 가격은 충분히 빠진 건 장점. 이평선이 위에 떠 있는 건 단점. 왜 이평선이 위에 떠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주가의 평균 가격을 의미해요. 근데 이쪽에서 너무 폭등을 해버리면서 이동평균선 구조 자체도 잘못됐다가 이렇게 폭등을 했던 주식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나면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주가가 상승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죠? 여기를 기점으로 주가가 상승 시도가 나왔으면 이평선을 정배열로 끌어주려고 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상승 시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이걸 깨버리니까 모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올려가려고 하다가 깨지니까 여기서 다시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깔리는 게 아니고 위에 붕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스럽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2차 전지는 누군가들이 수작 부린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모양이 만들어지고 갈만하면 두드려 패고, 모양이 만들어지고 갈만하면 두드려 패고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마지막 끝자락까지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제 21선이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여기서 급락세로만 안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21선은 더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61선이 이 밑으로 쑥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21선이 이쪽으로 흘러내려오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마디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명분을 주고 거래를 실으면서 튀면 이걸 넘어가면서 이제 18만원에서 19만원대로 가는 이러한 그림으로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차트가 예뻐지는 쪽으로 바뀌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삼성전자 아무것도 아니요. 하이닉스 아무것도 아니요. 하이닉스도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약할 때 내가 해줬던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는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목표치에 찼으니까 이 직고를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뭐처럼? LS 일렉처럼. 하이닉스의 급소자리는 여기 아니면 없었던 건데 이 종목은 이미 이쪽부터 좋게 얘기했던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서 10월 달까지만 해도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위험했던 거예요. 오히려 2차 전지나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위험했던 건데, 아까 내가 LS 일렉으로 설명하고 기억나지? 얘는 깨지면 이렇게 빠지고 깨지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목표치가 있었는데 여기만 오면 안 깨졌죠. 아까 LS 일렉은 240일선을 타고 갔잖아. 그치? LS 일렉은 240일선을 타고 가면서 이쪽에 기간이 길어갖고 정확한 매수 타점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순간적으로 가갖고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기가 어려웠던 주식이 되는 거죠. 이거 올라간 거 갖고 결과론으로 얘기하는 애들은 그런 얘기할 자격 없는 놈들이요. 그냥 올라가니까 해설하고 있는 거지. 이 종목은 이런 설명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보여줄게. 이게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면 너무 많이 찾았네. 하이닉스는. 자, 하이닉스를 보면은 여기죠. 작년 9월달 8월 말에서 여기 M 스테인레스 강이라는 게, 그지? M 스테인레스 강이라는 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건 또 너무 많이 찾아서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9월 25일 날 하이닉스를 M 스테인레스 강이 목표가 하향 듣고 팔았으면 니 스투핏 하면서 얘기하고, 그 전에도 이 하이닉스 급락했을 때 내가 여기 해준 거 있죠? 14만 6천원은 15만원 깰 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부터는 매력은 있어. 9월 4일 날도 보면
15만원에서 14만 6, 7천원으로 흐를 수 있으나 보유 내지는 내 의견은 추가 매수 의견이야. 보여요 여러분? 주가가 약할 때는 15만원대까지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8월 30일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더니 9월 4일부터 매수 의견, 보유 내지는 매수 의견, 9월 6일 현재 시점부터는 매력이 있어. 결론 단기적으로는 고생할 수 있으나 결국은 견딜만해. 장이 반등 나올 때는 삼성전자보다 더 세게 갈 수 있어 하면서 9월달 그 약할 때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10월달 20만원대 가나 안 가나 봐. 할머니 18만 6천원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했으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하이닉스 20만원 넘어서 25만 닉스까지 가야 축포 터트려. 왜냐면 내가 하이닉스 계속 좋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 안 찾아오는 게 있는데, 내가 저 할머니 진단해줄 때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면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트라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한 대목이 있어요. 내가 그거 찾아놓고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이해됐죠 여러분? 내가 하이닉스를 되게 강하게 좋게 얘기한 것은 8월 말부터 9월 초중순 사이였잖아. 분명히. 그죠? 이런 위치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요. 지금같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황 이해했어요? 자, 주식시장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온 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으로는 무엇을 느끼면 되느냐면, 아, 나도 기준과 원칙을 일정하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 이 온라인 강좌를 듣고 주식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느끼라고 지금 계속 내가 실시간으로 나는 저걸 갖고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으로 갈게. 자, 한눈에 보여야 되죠. 이 주식시장은 이 저점을 깼고 이 저점을 깨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 거야. 맞지? 여기서도 이 저점을 깨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 저점을 깨면 주가가 이쪽으로 빠졌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주가가 이 저점을 깨면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기본 310에서 이쪽 방향으로 와야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장이 정상적인 하락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했던 거냐면, 아까 내가 대덕이 설명한 거 있죠 여러분. 대덕이처럼 주식장은 원래 빠지게 되면 이 트렌드대로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데, 갑자기 작년 4분기 때 언저리, 특히 12월 달은 저점을 깼는데 급락하지 않고 다시 급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대통령 이슈 터진 거잖아. 내가 여기서 모든 조건이 완벽해졌다고 했는데, 모든 조건이 완벽해졌는데 정치적 이슈 터져서 밀렸네 어쩌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주가가 깨져서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안 깨졌지. 그래서 여기서 뭐 던졌어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작년 12월 21일 날 뭐 던졌어요? 여기서 뭐 던졌습니까? 돌 던졌습니까? 승부수 던졌습니까? 나는 승부수 던졌어. 왜? 삼중바닥에 여길 깨면 주가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주가가 급락이 안 나왔지. 미국장이 돌았잖아 그날. 미국이 돌았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주식시장 돌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거기서 판단이 되는 거죠. 삼중바닥에 하락쇠기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중간달이었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서 어쨌든 결국은 주가가 저점을 깨면 급락을 해야 되는데 급락을 하지 않고 뭐가 나왔습니까? 강력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급소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느냐? 캔들의 급소가 나온 거야. 캔들은 급소짜리가 나왔는데 거래량은 급소짜리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감은 갈 수는 있으나 이탈된 저점은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군. 여길 넘어도 직전 고점은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군. 이탈된 저점은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군. 이것이 여기서 나와서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가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 나왔어도 지수가 급등하기는 쉽지 않겠구나가 이걸로 나오는 거야. 그 지수 안 급등하잖아. 자, 두 번째, 향후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것은 기준 양봉이 돼가지고
가장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325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야.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자, 그러면서 61선마저 이제 데리고 내려갔죠. 그러면 종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하나의 목표. 여기까지 밀렸어.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또 하나의 목표가 돼갖고 기본 353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종합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려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빨리 갈 거냐? 그러면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게 기관 외국인 매수 혹은 외국인 놈들이 환매수 삼성전자 N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강할 때는 저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찌글찌글거리면서 어쨌든 간에 움직이겠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121선마저 밑으로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360이 열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처음에 바닥을 칠 때는 장대봉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장대봉 안 생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일주일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 언더? 근데 이미 추세가 돌았어.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100여일 이상 이 저점을 기준으로는 101일 빠진 거고 이 쓰리바닥이 완성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는 대략 117여일 동안 하락하고 이 기준으로는 16일밖에 안 올라갔고 여기를 기준으로는 32일밖에 안 올라갔으니 마디 비율 법칙으로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거야. 짧으면 38일에서 기본 50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이 32일이니까 짧으면 38일인데 32이니까 단기적으로는 한 6일 정도 뒤 언저리에 갔을 때 더 이상은 안 돼. 이거 너무 이건 엄청난 거 노출시키면 안 돼. 중요한 거는 당장 장이 무너질 확률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서 이평선들을 조금 더 이쪽으로만 누여버리면 게임이 끝나요. 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했다라는 거지. 어떤 것도 다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그렇게 적중률이 높은 거지. 그게 바로 이 기법입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까? 감이 잡혀? 그냥 백전백승하는 거야. 내가 강의하는 걸 들어야 돼. 여기서 이 엑기스들만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지. 엑기스들만. 아시겠어요? 신청하세요. 이거 영상 보는 순간 와가지고서 이거 강의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의를 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로 묶어서만 얘기한 거지 이 내용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내용 하나하나를. 그리고 여기 자라미부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준 강의를 가지고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거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 본 사람들 내 유튜브에 이거는 이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기법을 많이 알고 싶고 기법을 많이 공부하고 싶으면 이 배워야 산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배워야 산다의 옛날 스타일의 이종복이가 보이는 이 영상을 공부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종복의 실전 매매 치구수의 길 썸네일에 이 녹색이 있는 거 있죠? 이 사진으로 되어 있는 이종복의 실전 매매 치구수의 길 기법 강의라고 하는 이 콘텐츠에 있는 내용들이 실전 기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유튜브는 영상이 1200개 정도가 있거든. 1200여 개의 영상이 있는데 2019년에서 2021년 사이로 갈 때가 내 영상에는 기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보자들이 많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기법 영상을 주거나 기법 설명을 하는 건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야. 아시겠어요? 이번 연휴에 한번 모든 걸 뜯어 고쳐보세요. 모든 걸 뜯어 고쳐보세요. 저 기법을 알면 상반기 최고 수익 납니다. 영상 보는 즉시 이걸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데 영상 보는 즉시
아래 링크에 가서 강좌 신청하고 이 강의는 선착순으로 교재를 400명 주는 거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고 이런 거 만들어서 주는 거야. 이 강의를 듣고 회원 가입하면 회비는 60만 원입니다. 이거 거저야. 아시겠어요? 이번 연휴 때 뭔가의 어떤 모멘텀을 와 이거 봐 이거 지금 PCB 관련주 날라가잖아. 뭔가의 어떠한 그 모멘텀을 받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내가 저 기법으로 종목 추천한 거예요. 끝할 뻔했다. 이번 연휴 기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내 영상 보는 사람들 대박나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차 그리고 오늘 미스터 진단도 역사적인 미스터 진단이 될 거니까 8시 30분부터 참여 많이 하시고 완벽하게 내가 오늘 싹 다 그냥 최대한으로 해줄 테니까 종목 진단 아시겠죠? 이거 영상 역대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좌 신청하라고 지금 딱 내 영상 봤으면 본능적으로 댓글 들어가서 그리고 할인 이벤트는 공짜니까 무조건 가입해서 방송 내용 정리 읽으세요. 아시겠죠?